안녕하세요. 카가의 유호빈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국내 첫 전기차 ID4 출시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폭스바겐의 전기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전동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분야가 전기차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2018년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기아의 이 GMP 플랫폼보다도 3년이나 일찍 공개한 것이죠. 폭스바겐의 첫 전기차 ID3는 유럽에서 2년 만에 12만 대를 판매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폭스바겐 내연기관 차량에서 두드러지는 장점이었던 실용성을 전기차에도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사실상 골프의 전기차 버전인 ID3가 유럽에서 인기일 수밖에 없었죠.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한 전기차는 ID4입니다. 글로벌 공개는 2020년 9월이었죠. 출시가 2년이나 지난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는 유럽권 국가 이후 수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시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사용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골프와 더불어 가장 잘 팔린 티구안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휠베이스를 제외하고 전장, 전폭, 전고가 거의 흡사합니다. 폭스바겐이 가장 잘 만드는 세그먼트이기도 하죠. ID4는 전장 4584mm, 전폭 1852mm, 전고 1612mm, 휠베이스 2766mm입니다. 가장 경쟁이 될 것 같은 모델은 현대 아이오닉5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오닉5보다 전장은 5cm 정도 짧고요. 휠베이스는 23cm나 짧습니다. 높이는 ID4가 35mm 더 높습니다. 네, 그럼 실차를 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업체들의 전기차들을 보면 전폭과 공기 저항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우와 할 만한 독특함은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차와 비교하면 좀 투머치한 면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스바겐의 ID4는 그간 전기차와는 좀 달랐는데요. 폭스바겐 특유의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잘 담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기차답게 그릴을 없앴습니다. 형상을 이상한 모양으로 남겨두지 않고 부드러운 라인들을 사용하면서 근육질 문매를 연상케 합니다. 전면의 주간주행 등은 얇게 디자인하면서 부드러운 라인들로 농축해 보일 수 있었던 인상을 날렵하게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주간주행 등은 가운데 로고까지 이어져서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네요. 디자인을 이렇게 끝냈다면 다소 밋밋했겠지만 하단에 에어 커튼을 달면서 전면부 디자인이 완성형에 가까워졌습니다. 측면에서 ID4를 살펴보면 티구안보다 확실히 큰 차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휠베이스가 티구안보다 80mm 이상 길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차가 더 커 보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출시하는 전기차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긴 건 또 아닙니다. 아이오닉5의 휠베이스는 3000mm에 달하고요. 테슬라 모델 Y도 2875mm입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 도어 핸들이 다소 특이합니다. 옛날 차를 보는 것 같은데 전자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손잡이 안에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고려한 설계 같네요. C필러에 장식을 주면서 심심함을 없앴고요. 측면 캐릭터 라인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면서 빠르게 달려나갈 것 같은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부착해 시야를 조금 더 좋게 했고요. 휠 디자인도 전기차답지 않게 이뻤습니다. 전기차 휠은 못생기고 심심한 경우가 제법 있는데 ID4의 휠은 꽤 괜찮았습니다. 사이즈는 20인치입니다. 후면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 폭스바겐 차량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아마 테일 램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램프의 디테일은 대중 브랜드답지 않게 아주 날렵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3D LED 데일라이트는 순차적 점등 방향 지시 등을 적용했습니다. 켜질 때마다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게 아주 고급차 같다 보였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기차다우면서도 자동차로서 지켜야 할 요소들은 지켜나간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좀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의 신차를 보니 눈이 화려하기보다는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네요. 다음으로는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 보자마자 이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레트로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부드러운 브라운 계열 대시보드에
무광 크롬으로 포인트를 줘서 눈이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송풍구를 얇게 한 점 역시 최신 트렌드를 잘 따랐죠. 제가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계기판 때문이었습니다. 크기가 5.3인치에 불과한데요, 여타 신차들보다는 절반 이상 작은 크기죠. 신기한 점은 텔레스코픽을 조절하면 이 클러스터와 옆에 붙어있는 기어 노브가 같이 움직입니다. 내연기관 폭스바겐 차량들과 달리 기어 노브를 컬럼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기어를 바꾸는 방법은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드라이브를 놓고 싶으면 앞으로 돌리면 되고요, 후진을 하고 싶으면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12인치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크죠? 국산 차들과 비교해도 12인치 정도면 굉장히 큰 축에 속합니다. 디스플레이 주변의 버튼들을 모두 터치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골프와 동일한 방식이었는데요, 비상등도 터치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행 중에는 어느 정도 오작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센터 콘솔 구성이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실용성의 대가인 폭스바겐답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을 했고요, 컵홀더가 큰 점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센터 콘솔 앞쪽에는 C타입 USB 포트가 2개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통풍 키트는 빠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창문 스위치가 2개밖에 없어서 뒷좌석 창문이 안 열리는 건가 싶었는데요, 창문 스위치 앞에 있는 리어 버튼을 누르고 창문을 내리면 뒷창문이 내려갑니다. 처음 보는 구성인데 꽤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2.7m가 넘는 휠베이스 덕분에 무릎 공간이 상당히 넉넉했고요, 헤드룸도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천장 전체를 유리로 마감해서 공간도 높아지고 개방감이 아주 좋았는데요, 전동식 커버를 추가해 햇빛이 뜨거운 날에는 열 차단에도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가 굉장히 낮아서 뒷좌석 승객들에게도 넓은 공간감을 주더라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폭스바겐 책에서 밝힌 용량은 무려 543리터입니다. 아이오닉5나 EV6보다도 큰 크기죠.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1575리터가 됩니다. 거기다 바닥이 상당히 평평해서 긴 짐이나 차박을 하기에도 유용할 듯 싶습니다. SUV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공간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트렁크를 열었기 때문에 앞쪽에 프렁크가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앞에 프렁크는 없었습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0.28cd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차량들과 비교해보면 좀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차는 출시한 지 2년이 지났고요, 또 SUV입니다. 시인의 공간을 고려하면 나쁘기만 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공기저항 계수를 이야기한 거는 눈치가 빠르신 구독자분들은 아셨겠지만 주행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ID4의 배터리는 82kW 용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용량은 77kW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EV6와 아이오닉5와 동일한 수준이죠.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1.5kg 포스미터의 힘을 내는 모터가 후륜에 장착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국내에 들어오는 ID 프로는 유럽 기준으로 WLTP 기준이죠, 517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1회 완전 충전으로 405km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온 주행거리가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오너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온 주행거리는 288km에 불과했습니다. 경쟁 차량들과 비교하면 좀 격차가 크죠. 그래서 히트펌프가 적용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문의를 했더니 해당 차량에는 히트펌프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아우디 Q4 e-tron도 저온 주행거리가 낮아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 폭스바겐 그룹 계열들이 유독 저온 주행거리가 좀 짧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보조금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보조금은 5,500만원 미만이 돼야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죠. 서울시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을 합친 900만원이죠. 이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ID4는 프로 단일 트림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차량의 가격은 5,490만원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조금이 소폭 깎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51만원, 지자체 보조금 186만원을 받아 총 837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폭스바겐 ID4는 4천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ID4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아쉬운 면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전기차 치고 꽤 경쟁력이 있는 구성이에요. 이미 3,500대가 넘는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 확보한 물량은 1,200대에서 1,30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는 추후 프로 트림이 아닌 달인 트림을 도입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디젤을 위주로 판매하던 폭스바겐이 이제 친환경 바람에 동참했습니다. 얼마 전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가솔린으로 출시하고 올 하반기 제타 부분변경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전기차까지 추가하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ID4의 국내 출시가 늦긴 했지만 매력적인 상품을 들고 온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 남은 4분기에도 이 ID4를 비롯하여 기존의 강자였던 아이오닉5, EV6 등 여러 전기차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폭스바겐 ID4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시된 차만 살펴봤지만 다음번엔 시승차를 받아서 좀 장거리 주행도 해보고 실내 공간이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가이의 유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